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주로 자체가 완전히 이제 건조 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약간 무거운 주로였었는데 주로 빠른 게 5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앞선에 가는 말, 또 따라가는 마필들을 유리했는데 일요일 경마에서는 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까지는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유리했는데 중반부 경주부터는 이 주로 자체가 조금씩 말라가면서 뭐 13% 이렇게 가면서 앞선이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선행식으로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또 추입형의 마필들, 또 외곽으로 빼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이제 주로 자체가 이제 건조 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요일 날 거의 뭐 말라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경말날 당일 되면은 완전히 뭐 건조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전개하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보다는 외곽에서 추입하는 마필들,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상경주가 있죠. 스포츠 저수배 대상경주하고 그다음에 마주 패장배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기수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간신마 3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일날 10경주에 출전하는 에이스 군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레이스 중에 지금 19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는데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지금 외산 마필들이 혼합 4등급 마필들이 다 뛰어봤어요. 뭐 3번, 4번 다 뛰어봐가지고 전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간 마필들 다 올라갔고 뭐 미국산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산 마필, 우리나라 마필하고 이제 뭐 시내 마필들 요게 약간 몇 마리가 있는데 이 시내 마필들도 이제 5월달이 되니까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일단 에이스 군주 지난번에 1등을 왔죠. 그 다음에 2차 왔고 요게 지금 이번까지 우승을 하면 거의 뭐 상금 자체를 8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혼합 4등급 경주에서 2등, 1등 하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금 자체가 여기서 벌어야 돼요. 한 8천만 원을. 근데 에이스 군주가 이번에 확실히 버는 모습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이제 데뷔전에서는 약간 주춤되는 부분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뛰다 보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모래도 적응했고요. 채찍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모습이었고 지난번에 라스트에 300m 남기고 추진만 하면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00m에서는 거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더 유리해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혼합 2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4등급의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이고 이 마필 다시 역시 뭐 김정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교를 해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준이가 이 마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무조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문기 조교사가 이렇게 잘 뛰는 마필을 김정준을 태운다는 거는 그만큼 김정준이가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송문기 조교사는 기술 규용을 상당히 잘하는 조교사입니다. 일단 뭐 성실한 기술을 가장 좋아하는데 성실한 기술가 타고 그 다음에 안 탈 때는 바로바로 바꿔요. 이번에 어마어마도 대상경주 때 지난번에 송재철이가 입단 성공했지만 이번에 바로 뭐 CC용 기술을 바꾸잖아요. 에이스 군주의 조교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조교의 모습인데 가장 먼저 끌고 나옵니다. 김정준 기수도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이번 주에 가장 집중해서 하는 마필이에요. 이제 기수들이 가장 먼저 주로에 가지고 나온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들 아니면 악병마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에이스 군주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주로가 말들이 발자국이 없을 때 그냥 가장 애지중지하고 끌고 나와가지고 조교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수들이 아침 조교할 때 가장 먼저 끌고 나오는 마필들이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발자국 몇 개 없잖아요. 이제 말들이 나와가지고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렇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 조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날 보시죠. 지금 주로에 말도 없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미리 마방에서 운동 다 하고 준비 운동 다 하고 나와가지고 구보 좀 쫙 도는 겁니다. 컨디션 너무 뭐 조교사도 딱 쳐다보고 있죠. 말 상태 체크하죠. 에이스 군주 이번 주에 혼합 4등급 경주 일요일날 10경주 출전하는 에이스 군주 이 마필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들이 역시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수 시절에
가장 좋은 말, 이번 주에 가장 출전했을 때 완벽한 마필, 그걸로 가장 먼저 조교를 해요. 몸 풀고 나오기 때문에. 19마리 출마 등록했지만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이경주에 출전하는 통키플레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잘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울프플레이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마필인데, 요건 이제 이번에 동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연승대로의 부마가 연승대로입니다. 혈통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데뷔전에서 현장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오른쪽만 차 한 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차 한 대만 한다는 거는 외곽으로 기대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기대질 않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왼쪽은 이 차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들이 모든 마필들이 양쪽 다 이렇게 차 한 대를 신청해가지고 출전하거든요. 근데 이 동키플레이는 오른쪽만 하고 나온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섭서디라는 마필, 제가 이제 그랑프리 대상경 우승했던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도, 섭서디도 오른쪽만 차 한 대를 신청해서 출전했습니다. 워낙에 외곽으로 기대는 게 상당히 심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동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입니다. 데뷔전에도 상당히 전개가 꼬였음에도 두 마리 밖으로 돌면서 정구강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추입도 12초 7이라는 타임을 가지고 있던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브리돈 킹스타라는 마필,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요. 근데 조제로 기수가 브리돈 킹스타하고 동키플레이 이 두 마필을 지난번에 탔어요. 근데 두 마필 다 이 브리돈 킹스타는 지난번에 3착을 하고 또 동키플레이는 지난번에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선택은 브리돈 킹스타를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브리돈 킹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동키플레이가 더 나아요. 동키플레이 조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금 이제 조교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만 차 한 대가 있죠. 오른쪽 다 왼쪽은 지금 없습니다. 장세현 조교도 동생이죠. 장세현 트랙라이더가 관리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 잘생겼습니다. 앞말인데 엄청나게 주행 밸런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힘찬 이런 걸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이고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전개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늦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거를 완전히 커버를 하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수가 누가 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기수가 탈 건가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봐서는 CC1 기수나 김효근 기수나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도 있잖아요. 막 끌고 가는 걸 제어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걸 더 추진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수들, 헤리카신 기수나 이런 기수들이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키플레이 약간 인기꼴이 약간 멀어져 있지만 활동적인 기대치와 지난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7경주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한 4마리 정도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울트라 갤럭시가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부산에서 우선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서승원 기수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은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6마리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기수는 12마리를 탈 수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기수들은 6마리 정도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리미티리 경주이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짜리 1등 상금이 1억 1천만 원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레이드권 경주권 G1, G2, G3 경주는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들이 타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상금이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고 이 리미티리 경주까지는 부산에 온 기수들이 좀 허용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갤럭시를 지난주 일요일날 서승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번 나오고 있고요. 별점 경주이기 때문에 마력 차이, 그 다음에 핸디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4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마필은 늘가을이 되겠습니다. 늘가을의 조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제로 기수에서 그 다음에 이혁 기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 늘가을의 장점은 직접 경주 1600m 경주에서 상당히 10번 게이트, 끝번 게이트에 출전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전경을 나왔을 때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채찍을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갔고요. 그러니까 추입 타임이 좀 더 앞텀에 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를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지만은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일단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직접 호흡을 맞춰봤는데 상태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이 마필 늘가을이 레이팅 점수 75점이어가지고 57,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어봤기 때문에 부담량의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대상 경주는 그거죠. 대상 경주는 조교의 강도를 강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코리안 더비의 문성혁 기수가 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대상 경주를 한 7번을 우승하다 보니까 대상 경주 전에 엄청나게 강한 조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성혁 기수가 그 마필을 끌리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알구나. 역시 서인석 조교사가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늘가을도 2000m의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의 취임력, 여유로운 발걸음, 또 문세영 기수가 사코노까지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상당히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두 번째 마필은 파이어파워와 스포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파이어파워와 스포블레이드가 지난번에 두 번의 직전 경주에서 같이 뛰면서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파이어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량이 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52, 53, 요 부담량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2000m를 뛰어봤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혼합 3등급 경주에서 57의 부담량을 극복했던 마필입니다. 혼합 3등급에서 57을 뛰어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번에도 괜찮았다고 판단해요. 워낙에 파이어파워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중속이 있는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김초록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이 마필을 컨트롤 했습니다. 조교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뭐 김초록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간에서 힘 안배를 하고 무빙 타임을 얼마만큼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김철호 교수가 지난번에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필의 컨디션 보면은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이고 또 끌고 가려는 힘도 상당히 좋아요. 워낙에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철호 교수가 채찍을 뒤에다, 허리 뒤에다 차고 지금 조교를 하잖아요.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등급의 마필들은 워낙에 마필 자체가 다 전력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채식 상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파이어파워 이번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승규 조교사도 성적은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대상 경주에 우승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뭐 신인 조교사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파이어파워 같은 경우는 파이어파워보다는 김초록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요 부분만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시타텔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이 스포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실전에 상당히 좀 많이 뛰는데 이번에 이 스포블레이드도 김용근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블레이드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마필도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더 뛰는 마필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하지 않고 소속적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 자체는 좀 맹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원래 조교 때 이러고 그 다음에 그 경주에 들어가면은 무빙으로 막 쫙쫙쫙쫙쫙 넘어가는 마필,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김용근 기수가 조교하는데 계속 조교를 하지 않아요. 관리사가 했다 김용근 기수가 한번 이렇게 하고 이런 말 좀 간을 주는 날 이러는데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스포블레이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복병마입니다. 가장 복병마는 뭐냐면 드래곤스타가 되겠습니다. 33세 서인석 조교사 마방이 코리안 더비 맨날 리미티드급 이런 경주만 우승하다가 그레이드급 우승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 드래곤스타가 이번에는 기수가 CC1이 기승을 합니다. 기수를 완전히 이제 강당 기수로 바꿨어요. CC1 기수가 최근 2달 동안 지금 2달 정도 됐잖아요. 왔는데 대상 경주를 좋은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딱 대상 경주에 좋은 마필을 타는 것 같아요. 늘가을하고 같이 월요일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워낙에 문세영 기수가 CC1 기수를 너무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제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늘갈보다 드래곤스타가 좀 더 좋아 보여요. 걸음걸이도. 문세영 기수는 좀 다무리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드래곤스타는 약간 추진하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드래곤스타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스타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추입형의 스타일이 많습니다.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별로 없고 약간 추입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이 추입 스타일 중에 한 타임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간신마 3부입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10경주에 출전하는 에이스 군주, 그 다음에 일요일날 2경주에 출전하는 동키플레이, 마지막 마필은 스포츠 서울배 출전하는 늘가을, 파이어파워, 드래곤스타, 스포블레이드, 이렇게 4마필 중에 지금까지 제가 판단한 마필 중에는 늘가을,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가 다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적인 측면 요거까지 확실히 하면서 꼭 5월 3주차 경마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